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조칠박사의 통통통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자, 우리나라 시계 문화를 바꾸는 기업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주목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마켓컬리, 오아시스 두 회사에 대해서 한번 좀 비교 분석하면서 앞으로 IPO 기업 공개 어느 기업이 먼저 할까요? 같은 시기에 지금 기업 공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두 회사는 우리나라 시장에 판을 많이 바꿨습니다. 이제 규모를 따지면 뭐 마켓컬리가 매출 규모도 서너 배 많죠. 물론 이제 회원수도 누적 1,000만 명이 돌파했으니까 오아시스는 지금 100만 명 돌파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기업 한번 좀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마 우리가 생활하면서 의식주의 시계 문화, 먹거리가 너무 중요하고요. 항상 온도 관리에 상관없이 갖다 놔도 오래가는 상온 상품이 아닌 우리가 보면은 저온, 냉장, 냉동, 특히 이제 냉동은 별도로 해도 냉장, 데일리 상품들 같은 경우는 아마 시계 문화에 민감할 겁니다. 이 분야의 선구주자들을 달렸던 마켓컬리. 어떻게 보면 2015년에 이제 샛별 배송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가정간편식, HMR 또는 밀키트 시장 이 분야를 갖다가 온라인 주문의 선구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항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뭐 IPO 기업 공개를 같은 시기에 하겠다고 해갖고 뛰어든 기업이 있습니다. 2012년에 우리 협동조합으로 시작해서 오프라인 가게 점포를 갖고 있는 물건을 팔다가 2018년에 온라인 시장으로 진입한 오아시스입니다. 이 두 회사의 상황은 좀 우선 첫 번째 매출 규모로 최근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켓컬리는 2021년에 1조 5,614억 매출 2,177억 적자에 갖고 누적 적자가 2021년에 5천억의 누적 적자가 있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매출이 한 2조 원 이상 될 것 같고요. 전후 그 다음에 적자 누적 한 1,000억 이상 하면 누적 적자 6천억에서 7천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흑자를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 게 오아시스 마켓입니다. 자, 모기업에 관련해서 오아시스 마켓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잔융합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열어봅시다, 여러분들. 매출 규모 하면서 2021년 3,570억 매출, 57억 이익입니다. 이미 2022년에는 3분기 실적이 지금 큰 폭으로 지금 상승했고요. 흑자를 나타내고 있어서 2022년 매출 5천억 원 이상 흑자가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좋은 흑자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기업 중에 차이점이 이렇습니다. 마켓컬리는 전국에 지금 5만 평 가까운 물류센터 거점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주문하면 어때요? 가까운 근접 지역에서 빨리빨리 배송을 해주는. 근데 지금 여기다가 물류센터라든가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금을 갖다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아시스는 뭐예요? 우리가 주문하면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팔다가 또 온라인을 팔면서 중요하면 이제 주문이 오면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빨리 피킹해서 고객한테 빨리 출고로 나가서 딜리버리 서비스에서 고객이 원하는 신선식품들을 빨리 갖다 주는 게 우선이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팔고 아니면 온라인에서 팔면서 남는 재고량을 줄인 게 오아시스의 강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품군이 다양합니다. 상온 상품은 그래도 괜찮아요. 온도에 이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야채, 저온, 냉장 상품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있고 또 하루, 이틀, 데일리 상품 같은 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물건이 물류센터에서 빨리 안 나가고 재고량이 늘어나면 어떻죠?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고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재고량 조절도 힘들지만은 고객의 어떤 빅데이터라든가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예측은 하지만은 실제 물건을 팔다가 재고량이 많으면 그만큼 손실액이 커지는 것이죠. 이 두 회사, 이 상황에서 지금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기업 가치입니다. 아마 2021년까지는 참 좋았어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마켓컬리를 갖다가 분석하면서도 얘기했지만은 마켓컬리 기업의 투자 유치를 참 많이 했습니다. 2015년 50억 투자부터 해갖고 2021년 7월에 2254억 시리즈 F, 2021년 11월 2500 프리 IPO까지 투자를 받으면서 2021년에는 기업 평가를 갖다 어떻게 받았냐면은 2022년에 IPO 기업 공개하면은 4조에서 5조 원 정도 기업 가치가 있을 것이다 평가받았어요. 자, 오아시스는 매출 규모가 한 3,570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마켓컬리의 뭐 한 4분의 1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규모였는데 기업 가치를 거의 그냥 배팅 쳐서 1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 평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올해 사실 2022년 금리 인상이 지금 연속 올라가고 한국은행 벌써 금리 인상 결정 다 났네요. 11월 24일 날
금리 0.25 올려갖고 이제 우리나라 2022년 한국금리의 금리는 3.25로 지금 거의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년 2022년 1월에 금리 인상 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이미 스타트업이나 관련 기업들이 막 얼어붙은 시장이고, 제가 이제 제일금융권이나 관련된 기업 핵심들하고도 미팅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벌써 11월에는 2022년에 투자는 멈췄다. 그리고 지금 2023년 1월 상황을 보면서 지금 같이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이 IPO 공개하든 투자하든 스타트업에 어떤 시리즈 투자도 최근 들어서 하반기 들어서 계속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럼 두 회사의 기업 가치 어떻게 될까요? 2022년에 올해 안에 이제 이제 IPO 기업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미 마켓컬리는 8월 22일 날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고요. 이게 효력이 6개월 안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죠? 8월이니까 9, 10, 11, 12, 1, 2월입니다. 오아시스는 9월에 했습니다. 한 달쯤. 그러니까 오아시스는 2월에서 3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연말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물건을 팔아야 되고 정신없어요. 그리고 또 내년 2023년 1월 되면은 상황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한번 고려하면서 이 두 채, 마켓컬리 오아시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안 하고 내년 2023년 1월 정도나 2월 안에 데드라인 전에 아마 투자를 기업 공개 IPO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23년은 상황은 어떻게 할까요? 벌써 이제 경제 성장률이나 내년에 이제 소비자 분석들이 지금 데이터 나온 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내년 경제 성장률 2.0 이하입니다. 1.8 이하로 잡고 있고요.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상반기까지는 계속 소폭이라도 오를 것 같고, 금리 인상도 지금 현재 한국은행은 3.25, 미국의 연준은 이제 12월에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연준은 이제 4.0이니까 연준은 아마 12월에 금리 인상하면은 최소 0.5 정도는 할 거다. 0.75까지 안 갈 거다 얘기하면 미국은 4.5, 한국은 3.25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2023년에 그대로 그냥 제로금 소폭 상승도 아니고 제로로 유지할 것 같지는 않고요. 상반기까지는 조정 국면이 있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맞물려서 투자하는 기업들, 또 기업 공개하는 기업들도 같이 맞물려서 기업 가치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수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은 이제 고정 회원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재구매율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참고로 마켓컬리가 이제 컬리로 시작해서 시장의 마켓컬리와 그 다음에 2022년 거의 한 11월 중에 뷰티컬리 신사업 성장 동력을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회원수는 거의 누적 900에서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아시스는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콜드체인이나 HMR 시장의 마켓컬리는 종합몰이다. 오아시스는 일부 국한된 전문몰이다. 근데 물건을 사려는 타겟층이 다릅니다. 이 양쪽 타겟층을 분석해 보니까요. 오아시스는 40대가 거의 한 40% 차지하고 주류가 돼 있고, 마켓컬리는 30대층, 40대층, 50대층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분포 속에 고객, 회원들은 지금 어느 쪽을 지금 양쪽을 선택할까,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류 거점의 차이입니다. 물류센터를 많이 갖고 있어갖고 적정 물량을 보관했다가 고객 앞에서 빨리 갖다 주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미 마켓컬리는 물류센터를 5만 평을 좀 확보해갖고 지금 가동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지동, 냉장상원, 2020년 8월 화도 IC, 남양주에 이제 화도 IC 나감에 있는 거기 한 7,280평, 죽전에 1,400평 정도, 김포에 있는 클러스터 센터 25,000평 이상, 한 약 5만 평의 이제 주요 거점이 있고요. 지금 2023년이 되면은 평택 복합물류 클러스터 창원물류센터 해갖고 약 46,000평, 14,000평 신규 지금 오픈해갖고 스타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규모가 큰 어떻게 보면 종합몰을 달려가고 있는 마켓컬리하고 적자를 한 번도 안 내고 흑자 구조라고, 그리고 영업 손실이 없고 이익을 창출했다고 지금 계속 이걸 어필하고 있는 오아시스. 근데 오아시스는 이제 IPO 하면 기업 가치는 또 달라지겠지만은 그 온라인 오프라인의 융합을 강점으로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의 어떤 사이즈과 투자, 근데 여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누적된 적자 금액이 지금 마켓컬리는 이미 5천억, 2022년 지나면은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적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를 갖다가 공개해서 IPO를 받았을 때 1조 원의 투자를 받았을 때 마켓 퀄리가 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 금액 갖고 뭘 할 것인가? 또 저는 이제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미 김두라 대표가 지금까지 시리즈 투자를 다 받으면서 지분을 많이 줬어요. 아마 갖고 있는 지분율이 6%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어를 하겠죠. 뭐 쿠팡이 미국에서 이제 A, B 해갖고 지금 김범석 의장이 방어한 거기는 이제 우리하고 비율이 다르지만은 어느 정도 창업자들의 경영권을 갖다 유지해주는 전제 조건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계속 투자 자금이 했는데 IPO 기업 공개하면서 최소 2조 원의 이상 가치를 받아야 그래도 자금이 있는데 1조 받아갖고는 큰 돈이 안 된다. 그 사항이고요. 또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을 어떻게 이제 평가받을지 모르지만은 기업 공개했을 때 최소 5천, 아니면은 매출 이상의 1조 원 기업 가치를 받으면 여기는 실탄이 좀 장전이 좀 여유가 있을 거다. 그렇게 한번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물류에서 또 실제 영업 손실이 큰 사업을 계속 오래 하다 보면요. 현금 유동성 자금에 지금같이 2023, 24년까지 힘들어지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IPO를 공개하면서 평가받는 기업 가치, 이게 이제 올해 다르고 2023년에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항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 물건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같이 어떤 자금력이라든가 실탄이 많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판만 벌려갖고 영업 손실이 큰 구조에서는 결국은 매각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더 힘든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은 물건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재고 압축하고 또는 상품을 압축해서 하는 이 세상도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구조, 총 비용 구조를 잘 절감해서 또 기업 가치를 올라가는 기업이 앞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컬리 오아시스 누가 승자냐 보다는 두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같이 고민하는 걸 여러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서요. 너무 판이 커져갖고 손실이 너무 커져는 마켓컬리냐, 아니면 우리는 한 번도 적자를 안 냈다, 흑자를 내면서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는 오아시스냐. 이 두 회사의 어떤 상품, 카테고리, 아이템, 또 여러분들 고객 입장에서 편리성이 어디가 좋은가는 한번 같이 평가하고 판단해 보면 좋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철이의 통통통 이번 시간에는 마켓컬리 오아시스의 상황 한번 좀 비교 분석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청자님들 정치 감사드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12월 같이 한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